117. 그래프 혹은 통계의 사기를 꿰뚫어 보는 사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기꾼들은 통계로 사기를 친다. 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그래프다. 그래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자신들의 숨은 의도를 객관적 사실처럼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다. 즉, 거짓말을 진짜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방 섭취와 암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삼겹살을 먹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가 주장하면 반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설탕도, 소금도, 심지어 골프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방이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힘을 잃는다. 맥도날드에 자주 가는 아이는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다. 이를 근거로 맥도날드 음식을 먹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맥도날드가 아니라 버거킹이나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사 먹은 아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맥도날드 메뉴의 문제라기보다 혼자 그런 곳을 다니는 아이라면 부모가 바쁘거나 방치하는 일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추측이 더 정확하다. 자폐증 환자 판정수와 유기농산물 판매량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유기농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사실은 그런 병이 많이 생기니 오히려 유기농 사업이 커지는 경우가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나 그래프는 어떤 정보를 왜곡하고 사실로 만드는 힘을 가진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데럴 하프는 통계로 거짓말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저자는 통계와 관련된 여러 거짓말을 소개하는데 이것을 정리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통계 자체로 거짓말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통계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악용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다. 통계와 그래프를 통한 거짓말은 속이기 가장 좋은 도구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이 자기 대학 졸업생의 평균 연봉이 5억이라고 떠벌렸다고 하자. 알고 보니 한 사람이 1,000억을 넘게 벌고 나머지는 일반 급여 생활자 수준이었다. 이를 합해서 나눴을 때 5억이 나온 것이다. 평균 5억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통해 전하고 싶은 거짓말은 자기네 대학을 나오면 연봉을 5억쯤 번다고 말하는 것이다. 통계는 변수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진다. 이 점을 활용해 의도를 품고 통계를 만들어 정보를 교란할 수도 있다. 런던 타임즈는 여성들이여 그대들의 남편을 조심하라. 살해당한 모든 여성의 절반은 자기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희생당했다. 라며 공포를 조장한 적이 있다.
영국에서 살해당한 여성들의 가해자를 통계 자료로 분석한 결과 가해자 절반 이상이 자기 남편이나 애인이라는 수치를 인용한 보도다. 안타깝게도 이 통계는 대표적인 오류다. 남편이나 애인이 있는 여성들은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많고 다툼도 당연히 많을 것이다. 만나지 않은 사람과 다툼이 생길 이유는 없다. 살해당한 여성들을 표본으로 만든 통계라는 점.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남편이나 애인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연구한 보고 내용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사고의 약 52%는 집에서 반경 5마일 내에서 발생하고 모든 충돌의 69%는 집에서 반경 10마일 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은 안전하다는 논리다. 과연 맞을까? 아니다. 이 조사의 핵심은 운전자가 집 주변 5마일 안을 운전하고 다니는 확률이 52%이고 10마일 이내는 69%라는 뜻이다. 의외로 밤보다 낮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니 낮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낮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밤에 운전하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나 보다. 국내 이혼율에서도 대표적인 통계의 오류를 찾을 수 있다. 한때 한국 이혼율이 47.4%를 기록했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 수치대로라면 국내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 오류다. 47.4%라는 수치는 이혼한 부부의 수를 동일한 연도에 결혼한 부부의 수로 단순히 나눠서 나온 값이다. 이런 식이라면 특정 연도에는 결혼한 부부보다 이혼한 부부가 더 많을 수 있다. 언젠가 한국 청소년 성경험 평균 나이가 13.6세라고 하는 방송 전문가들의 말에 놀란 적이 있다. 물론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3.6세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약 5.7%에 대한 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96%의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통계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실로 알려질 수가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통계라는 위험을 이용해 결과를 내 의도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상업적 홍보에도 이렇게 교묘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언제나 넘친다. 나는 의도를 갖지 않는 통계나 그래프는 본 적이 없다. 누구라도 어떤 데이터로 상대를 설득할 때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과장하고 감추고 싶은 것은 축소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나 그래프는 의심을 미룬다.
이제 우리는 그래프의 크기, 길이, 폭으로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모든 통계나 그래프에는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통계를 볼 때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리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방식을 통해 사실에 가깝게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118. 소득이 발생하는 원리. 소득은 흔히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는 가치다. 직장인이라면 급여가 소득이다. 그러나 사업가의 소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흔히 물건을 팔아 남긴 이익을 소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관리와 절세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이 발생한다. 많은 노동과 많은 판매에서 추가 수입을 기대하지만 현실 사업에서는 관리와 절세에서 최종 수입이 결정된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장부나 물품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인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현금 흐름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 세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는 버릇, 납부금을 미루는 일, 당연히 받을 세법상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일, 당연히 받을 세법상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 수입을 확정한다. 그러므로 작은 사업체를 가졌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향후 더 큰 사업에 들어가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사실 작은 사업체에서는 오너의 일의 양이 너무 많아 사사로이 관리하는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이를 계속 방치하면 버는 돈보다 사라지는 돈이 많아져 결국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미미한 소득조차 세금으로 모두 날리게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연간 매출이 최소 10억이 넘어가는 회사라면 부동산 변동에서 가장 큰 자산이 생겨날 수 있다.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지속된 수입을 남기는 회사라면 자신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부동산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임대료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키운 사업체가 자신의 임대료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확보를 우선 목표로 둬야 하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임대료 상승 가치를 확보해 사업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는 사업에서 얻는 이익보다 부동산 이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매출이 100억 넘는 회사라면 신용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하는 PER에서 가장 큰 자산이 생긴다. 이때부터는 신용이 소득이기 때문이다. 금융적 가치가 오너의 실제 소득으로 환산되는 영역이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개인들은
급여와 보너스가 평생 동일한 소득이지만 사업가들은 사업 규모에 따라 이렇게 각기 다른 수입 모델을 갖는다. 특히 사업체 운영을 하면서 특정 사업 영역에서 업계의 리더가 되는 순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 이 가격 결정권을 가진 자는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말 그대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시장에서 우승한 사업가들이 얻는 영광이다.